세상의 낯선 곳에서 우연히 우리나라의 사적지를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반가움, 자부심, 혹은 잊혀진 역사에 대한 아쉬움? 세계 곳곳에 자리한 우리의 유산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이자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외교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유산들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사적지의 숨겨진 가치와 그 반가운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손은심 부연구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유산과 건축자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K-팝이나 K-푸드처럼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K-공유유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잠깐 과거에 방송됐던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006년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그때 위대한 유산 74434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74434라는 숫자는 그 당시 해외로 반출되었던 우리 문화재의 개수를 의미했습니다. 이 방송 덕분에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29개국에 퍼져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무려 24만 6,304점에 달합니다. 더 많아졌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수에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12,637점이 우리나라로 돌아왔거든요. 지난 10여 년간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 유산들을 찾고 새롭게 발굴하는 조사를 꾸준히 진행했는데요. 24만 건에 달하는 이런 국외유산의 숫자는 이 발굴과 조사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환수만이 해외에 있는 우리의 유산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개념에 국외사적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외사적지는 대한제국기의 외교활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활동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현존하는 역사적 현장, 국제교류의 증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외사적지에 해당하는 유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환수가 거의 불가능해서 현지에서의 보호를 통한 보존과 활용의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K-공유유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현지에서 이 유산들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소재국의 사람들과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K-팝이나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유산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공유유산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유네스코나 이커머스 같은 국제기구에서 꾸준히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유유산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우리 같이 이 유산을 잘 지키자 하고 협력하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공유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면 크게 2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외에 있는 유산을 관리,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자국 내에서 타국과 연계된 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폴란드가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네덜란드는 외교부와 교육문화과학부가 주도해서 호주, 브라질, 미국 등 10개의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13개 중점 국가에는 매칭펀드 지원, 해양유산 조사, 역사 아카이브 구축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경이 바뀌면서 과거의 자국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벨로루시에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와는 목조교회를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는 등 국경을 넘어서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탄자니아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자국 내 공유유산을 관리하고 있고, 중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은 자국 내 외국인이나 이민자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인 만큼 최근에 아시아계 이민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나 이민사와 관련된 여러 국외사적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사실상 K 공유유산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의 대원칙은 바로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국내로 환수하고 적법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현지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K공유유산이란 국외 소재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기관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해당 한국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재국 또는 소장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해당 문화유산이 한국에서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님으로써 문화유산을 매개로 양국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현지에서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며 소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문화유산의 현지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확장성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K 공유유산의 보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입이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매입한 국외 사적지는 미국과 러시아, 스페인 등의 4건에 불과합니다. 매입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국외 사적지를 매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성 있는 K 공유유산의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산이 K 공유유산의 정책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양국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산은 K 공유유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된 유산, 일본 안에 있는 일제강점기 관련된 유산, 친일 인사와 관련된 유산들은 양국 간 감정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유산들도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유산들, 해외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유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유산은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2216개의 국외 사적지 중에 518개의 유산을 1차로 추출했고 2차 선별 작업을 통해서 K 공유유산 시범사업 우선순위 사적지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K 공유유산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도했던 독립운동 단체 흥사단의 본부였습니다. (2023년) LA시의 역사문화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매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투레트 슈르르시에 위치한 이성자 아뜰리에입니다. 이성자 화백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텐데요. 국내에서는 화가로 활동한 적이 없지만 1951년에 파리로 건너가서 회화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파리 국립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파리 미술계에서 활동했던 여성 화가입니다. 이성자 화백이 직접 설계한 작업실인 이성자 아뜰리에는 2010년에 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24년 5월에는 프랑스 정부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로 지정되는 등 프랑스에서도 문화예술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일본에서도 K 공유유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8년 교토에 제일동포 정조문 선생님이 설립한 고려미술관인데요.
이곳은 정조문 선생이 자신의 집을 개조해 설립한 곳으로 일본에 유입됐던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되찾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건물 자체는 1988년에 개조된 것이라 역사적 가치가 크지는 않지만 정조문 선생의 노력, 그가 모은 유산들이 이 미술관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K공유유산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로 등재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례가 앞으로 K공유유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89년부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까지 약 16년간 대한제국의 재외공관으로 기능했던 건물로 지난 2012년이 되어서야 국가유산청에서 매입하여 우리 품으로 돌아온 유산입니다. 그런 공간이 미국에서도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4년 9월 9일 미 연방 국가사적지로 등재가 된 것인데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관리청에서도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공유유산의 핵심이 양국 간 가치 공유에 있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이러한 K공유유산을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외사적지는 부동산 문화유산이라는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산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제교류의 흔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적지들이 조사되었지만 국가마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것을 보존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의 핵심은 대한민국과 소재국 모두에서 우리 유산의 가치를 찾고 현지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K공유유산 사업은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는 일종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되찾아야 할 국외 유산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